초등학교에서는 문법을 다루지 않거든요. 네. 문법을 용어를 써가면서 다루지 않는데 딱 중학교 1학년 첫 영어 시간에 가면은 뭐 조만간 그 문법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문법 용어를 쓰시고 예. 문법을 설명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로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중학교를 갔을 때에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뇌가 예. 비로소 중학교 1, 2학년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교육학자들의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딴 건 몰라도 문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장을 쪼개서 구조화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건 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육계의 첨예한 논쟁을 다루는 대기자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등 영어 학습의 단골 고민이죠. 문법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때 한국식 문법 공부 필요한가 아닌가를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남수지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의 저자이자 두 아들의 엄마 새벽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정승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또 가르치고 있고요. 네, 오늘 영문법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두 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세기의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초등 때 한국식 문법 공부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 먼저 생각하시는 방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영문법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좀 양이 많아집니다. 한 문장 단위가 등장을 하고요. 그 문장들이 뭉쳐서 단락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배우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밑에 학년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 극심하게 되게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반에서 뭔가 말할 것도 못하고 활동도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것 또한 영어가 되게 싫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정말 진짜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예. 정말 적극적으로 영어 책 같은 것도 찾아보고 막 영상도 막 보려고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많은 가정에서 애매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뭔가 영어를 좀 싫어하려고도 하는 것 같고 어려서부터 하던 것들을 좀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오히려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되면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는 문법을 한번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는 한국식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네네네. 예, 남 작가님 다른 의견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문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하는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법이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어민,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법책이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뭐 Grammar in Use 이런 책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내신 영어 시험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한국식 문법책. 그런데 이것은 같은 문법책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게 문법책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쓴 그 문법책은 패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책을 보면 신기하게도 말하고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 정확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하지만 실용적인 영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문법책이라면 반면 한국인 선생님이 쓰신 한국어 문법책은 철저하게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요령을 가르쳐주는 그런 좀 더 구조적이고 시험 대비적인 그런 문법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복잡해요. 원어민이 쓴 문법책에 비해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치밀한 사고가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예. 우선 그 구별부터 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저희는 들어보니까 후자인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예. 이야기하고 있는 문법책은 한국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한국인, 그러니까 내신 대비용 그런 학습용 문법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걸 우선 얘기를 정확히 하고 말하면 싶습니다. 중학교 시험 대비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치밀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초등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문법은 초등학교 때 이런 한국식 문법, 그렇죠. 내신 대비용 한국식 문법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이한테 들려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확고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 의견이 나누는 세부 논제를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효과성에 대한 논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습의 목적이 중고등학교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초등 때 영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는데 용이하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승희 선생님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이가 정말 문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네. 정말 진짜 문법이라고 하면은 정말 아예 안 보고도 영어를 유창하게 해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아이들은 되게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인풋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보편적 가정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그런 가정들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엄마표도 하고 뭐 책도 읽어주고 뭐 이렇게 넷플릭스도 틀어주시고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 이게 이제 한 고학년쯤 되면서 좀 애매해지는 거죠. 네네.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나 그리고 이게 중학교 대비가 되고 있나 좀 애매해지는 그 지점에서는 문법 교재를 너무 선입견 갖지 않고 공부를 해 나가셔도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 문법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손해 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난관이 사실 문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엄마표 영어로 탄탄하게 영어 원서나 영어 동영상을 통해서 영어 귀가 뚫리고 예. 이미 두꺼운 원서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문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그 허들이 뭐냐면 그 용어가 다 한자어고 다 일본에서 온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고 그리고 문법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명 자체가 복잡하면 아이들이 문법에 대한 이제 포비아가 딱 생겨서 이렇게 마음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건데 이런 단어들은 모아놓으면은 명사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다 모아놓으면 동사야. 얘네들을 모아놔서 우리가 동사라고 불러. 뭐 얘네들은 부사야, 형용사야. 이런 개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을 안 해주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굳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단어를 개별적으로 뜯어서 설명하고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이들이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그래도 영어를 이야기로, 스토리로 그리고 영상물을 통해서 재밌는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로 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영어를 끌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법 교육은 살짝 뒤로 미루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용어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문법들 있잖아요. 뭐 준동사 개념이라든가 맞아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5가지 문장 형식이잖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에 따라서 구별을 해서 그렇게 형식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 아이들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주 구조적으로 그 문장, 그 동사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구별할 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중고등학교 문법의 핵심이잖아요. 예. 5가지 동사의 형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가서 당연히 해도 된다. 중학교 때 해야 중학교 된다고 때 해도 생각을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지금 뭐 시판되고 있는 그런 영문책에서 나오는 그런 품사 개념은 불필요하다. 그 품사를 구별해서 가르치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한테 이야기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영상물을 통해서 귀를 조금이라도 뚫릴 수 있는 인풋량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다.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 면에서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 때 일단 교과서에서는 영문법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전혀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 나누는 거는 다 중학교를 위한 공부인 거죠. 그게 선생님은 5학년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중학교 때 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가정에서 느꼈을 때 좀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예. 그리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고등으로 넘어갈 넘어갈 때 그 충격이 너무 커요. 어. 그러니까 난이도 때문에 오는 거죠. 형태도 그렇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6학년 교실만 해도 말하기와 듣기가 위주로 이렇게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딱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휘 그리고 문장에 대한 해석, 독해, 문법 특히나 이제 문법이 많이 강조가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전하다라는 개념에서 보험 차원에서 만약에 초6에서 중1로 넘어갈 때 이때의 충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에서 탁월하지 않다면 한번 그냥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입시에 대비한 교육을 과감하게 한번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선생님 그러면 5학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그러니까 5, 6학년이 되게 이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 묶여가지고 분으로? 예. 네, 이제 문장이 4학년 때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5, 6학년이 되면은 문장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단락 개념을 배우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문장을 많이 다루니까 이제 문법을 만약에 배운다 하더라도 문법 책에도 다 예문들이 나오니까 네. 문장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그래도 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그래도 적어도 한 5학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중학교 1학년 첫 영어 시간에 가면은 뭐 조만간 그 문법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문법 용어를 쓰시고 예. 문법을 설명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로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중학교로 갔을 때에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중학교에 가서 그 충격을 다 받으면서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느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 얘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 교과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교과서는 아니에요.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가장 지향하는 목표가 문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룬다는 또 아닙니다. 그냥 다양한 소재를 영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저희가 있냐면은 이게 문법이 위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순서대로 쭉 나가지를 않아요. 네. 교과서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본문에 그냥 문법이 2포인트 정도 툭툭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고 참 죄송스럽게도 교과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그냥 쭉 따라갔을 때에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개별적인 문법 포인트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하는데 근데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이게 쭉 이렇게 난이도 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니기 보니까 때문에. 다 배우고 나서도 시험 성적이 높다 하더라도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거의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 때 한번 훑고 중학교 때 입학해야지 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험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5, 6학년 때 중학교 영어 책에서 나올 문법에 대한 그 충격을 특히 그 용어에 대한 충격, 한자어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비동사가 뭐야? 비동사가 뭔지 모르는 엄마표 영어 아이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읽어도 비동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 6학년 때 문법을 먼저 들어가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주장이신데 저는 그거야말로 아이의 뇌 발달에 맞지 않는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 발달, 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국어 문법을 한국어는 모국어잖아요. 저희들의 모국어잖아요. 한국어 문법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 학년 때 배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체언, 뭐 용언,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된소리, 뭐 경음화 현상, 뭐 이런 거 두음 법칙 이런 용어, 이런 문법적인 용어가 대거 나오는 때가 몇 학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는 돼야 되겠죠. 맞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뇌가 예. 비로소 중학교 1, 2학년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교육학자들의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딴 건 몰라도 문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장을 쪼개서 구조화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건 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초등 교과서에 문법이 없는 걸 보니 그 그렇죠, 얘기를 대비를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모국어인 반영을 한 한국어조차도 문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쏟아내질 못하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물며 영어는 더더군다나 어렵죠. 외국어 플러스 문법 개념을 한자식으로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더더군다나 중학교 이후에 아이한테 접근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문법이 갑자기 나와도 그때 가서 해도 된다. 네. 그때 뇌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저의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실험을
일종의 실험을 한 거죠. 저는 6학년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한번 훑어줘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죠 유명하다는 싱이쌤 인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영문법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영문법까지 인강을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가르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걸 반응인가요? 처음에는 반도 이해 못해요. 그 동사의 5형식 있잖아요. 예.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이해 못하고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용어랑 개념 둘 다 어려워해요. 둘 다 어려워요. 보어 네. 개념 절대 이해 못하고요. 요즘에 목적어도 그리고 이해 못하고. 한자에 약한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한자어일 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아니더라도 개념 이해가 쉽지 예. 않은 네.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냐 결코 아니고요. 아직 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해 못했지? 중학교 1, 2, 3학년이 같은 개념인데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느 정도의 영문법을 학년별로 심화하는 정도가 다르다. 네네네. 중학교의 내신도 예전과 좀 다르게 서술형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문법 공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능도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뭐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문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말씀.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초등 시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능 영어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게 학교에 있다 보면은 초등에서 중등을 생각을 잘 못하시고요. 초등에도 중등이다 보면은 고등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를 이게 막상 닥치지 않으면은 모르죠. 내 몸으로 이렇게 네네. 체감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었는데 이제 90점만 넘으면은 1등급 최고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이 1등급이 전체 몇 퍼센트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한 6%, 7%, 요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은 분명히 영어를 옛날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6에서 7%이 정도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진짜 너무 수능 영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어휘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관련 논문 같은 거를 심심할 때 보거든요. 보면은 어휘도 굉장히 어렵고요. 교과서 수준보다도 훨씬 더 2배, 3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문장의 어떤 복잡도, 문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문장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나 뭐 길게 말하지. 뭐 평소에는 뭐 밥 먹었어? 잘 지냈어?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영어는 문장도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문법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 영어에서 그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문법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문장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 문장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 공부가 문법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평소에 영어 실력을 쌓았다 그래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수능 영어 수준이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긴 문장들을 분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과거보다 훨씬 더 잘해요. 네. 근데 막상 이 수능 영어에 필요한 문법 같은 것들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고등학교 같아요. 입학했는데. 네, 고등학교 예.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 수능 영어에 필요한 문법을 왜 이렇게 모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좀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편견이 되게 많지 않나. 수능이라는 험난한 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등 때 어느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수능은 오히려 문법의 필요성보다 네. 그야말로 리딩의 유창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딩의 유창성. 네. 그러니까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오히려 더 수능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한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법을 한번 훑어봐야 된다라는 주장은 저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초등학교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겨울방학,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그 겨울방학,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 3사이클을 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의 50%가 문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용어나 문법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아이는 반 이상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외계어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법 공부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시기면에 있어서 이제 승희 선생님이랑 약간 다른 거죠. 저는 아이의 뇌가 준비되지 않은 초등학교 때는 하지 말자. 중학교 때 시작하자. 그래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효율 높게 그렇게 문법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를 강조해 주셨을 때 작가님께서 리딩의 유창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리딩의 유창성을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문장 해석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 그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맞아요. 거기에 승희 쌤이랑 저랑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승희 쌤 먼저. 그 얘기 얘기해 한번 주세요.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이게 업이다 보니까 지난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수능 영어는 한 분석하시죠. 문장 단위로 분석해서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길이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봐요. 제일 긴 것들을 보면은 와 참 길어요. 왜 정말 그렇게 길까요? 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말로 놓고 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정도로 참 깁니다. 긴 문장들은 분해를 해야 돼요. 썰어야 돼요.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해하자면 도저히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문장들을 맨날 보고 살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좀 뭔가 연역적으로 뭔가 공식을 바탕으로 좀 쪼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기가 언제까?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저는 초등에서부터 이런 어떤 개념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들 자체에 반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입시 위주의 영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싶은데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도 수능 문제를 풀었거든요. 수능 영어 문제를 풀었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글 잘 쓰고 싶으세요? 그럼 글을 많이 쓰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읽기 실력, 독해력을 키우고 싶으세요? 문해력을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 많이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쪼개서 읽는 문법식의 접근보다 그 텍스트를 많이 읽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방금 승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수능 영어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숨을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면 그거 하나하나 분석해서 직독직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핵심을 계속 놓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지문을 많이 읽든 아니면은 뭐 그 수능이랑 비슷한 수능 지문과 비슷한 그런 원서를 읽든 어쨌든 텍스트를 많이 읽는 것이 답이지 문법으로 구조적으로 뜯어서 공부하는 것은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장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능 영어 면에서는 초등 때 더 많이 읽는 게 더 필요하다. 네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송하게도 수능 영어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메인 아이디어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글이구나. 예.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 필자가 뭐라고 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읽어나가는 그 책의 전개 방식이나 성격과 수능 영어에서 이 아이들이 제한된 시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능력이 과연 잘 연결이 되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자꾸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하시던 거를 하시면 되지만 어쨌든 이 수능 영어라고 하는 라인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는 들어가야 된다.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그 친구들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잘 받은 친구들을 보면 초등 때 영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은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그거는 케이스니까 달라요. 완전 또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그럼 수능 영어 1등급 누가 받냐? 예. 그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문법을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1등급을 많이 다수 받는다 라면은 그게 또 명쾌할 것이고 아니다 그냥 이게 문법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고 단계별로 공부한 친구들이 1등급이다 그럼 이제 이게 명쾌해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연구된 바가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네. 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 보는 걸로 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상적인 문법 공부 시기랑 함께 효과적인 공부법.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로드맵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다져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문법 공부 적기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 충분히 문법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적인 문법 학습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또 집집마다 아이들의 아이들의 영어 히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적용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강인 것 같아요. 자, 인강 중에 인강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계시는데 저는 무조건 쉽게 설명하시는 선생님 강의가 가장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개념이 쉽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설명조차 복잡하고 어려우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공포가 확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의 인강과 교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내가 2개월 안에 이걸 끝낸다라고 계획을 짜서 우선 그걸 완강을 하는 거. 일단 문법을 하신다면은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반드시 강의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문법 책도 이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텍스트로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강사가 붙어 있는 강의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된다. 절대로 혼자 보지 마시라. 초등 때 문법 공부를 놓고 많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중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 그래서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던 점, 학부모님들께. 많이 염려하시는 그 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 영어가 슉 하면서 이렇게 재미도 떨어지고 네. 너무 딱딱해지고 그래서 결국에 공부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라면 맞아요. 투트랙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절이다. 넷플릭스 있죠, 유튜브 있죠, 구글 있죠. 실제로 제가 다 쓰는 방법이고 저의 영어 공부법이기도 하고 그 유창성이라고 하는 그 끈을 늦게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 아이가 잘하면 괜찮은데 그 끈을 붙잡고 있다가 수능 영어를 놓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아이의 상황이나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나 이런 것들 가정 상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좀 어느 시점에서는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초등 때 한번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다. 초중 때 그 지점도 좀 먼 일이지만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저는 오늘 문법에 대해서 이 문법을 초등학교 때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을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기준은 굉장히 명쾌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문법 개념을 들이밀었을 때 엄마 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돼. 이제 완전 나 영어 만만해. 이러면 문법 적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히려 더 영어가 어렵게 느껴져. 라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는 그 문법이 독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기는 아이의 뇌발달에 근거하여 중학교 1학년 이후가 적합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초등 영어 문법 학습에 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